업체의 영업관리이사로 옮기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 직종과 관련된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전 직장과의 영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때로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 분야로의 진출을 꺼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예컨대 야구 선수가 은퇴 이후에 해설가로 전환을 한다든지 중국 관련 통역을 하시는 분이 중국 관련 무역으로 전환을 하신다든지 혹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사회적 기업 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들은 가장 비근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컨드 옵션을 활용한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취미, 특기, 관심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프로 수준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세컨드 옵션을 활용한 전환을 말씀드릴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인터넷의 영향으로 예전과는 달리 온갖 수익 모델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업 블로거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로그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의 소소한 일상이나 관심 분야를 올리던 곳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마치 퍼스널 미디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속성이 뭡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돈이 됩니다. 바로 파워블로거의 탄생입니다. 파워블로거라는 것이 아직 대중적인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이렇듯이 최근에 SNS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더 새로운 수익 모델은 곳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취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다 보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등산과 여행입니다. 이런 등산과 여행은 정말 돈이 안 들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대기업 퇴직을 하신 등산을 좋아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는 퇴직 이후에 등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셨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 수익 모델을 좀 더 강화하고자 쇼핑몰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 쇼핑몰은 불과 10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올리는 대형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행은 어떨까요? 여행은 돈이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여행 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적 변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험여행, 테마여행, 혹은 자신의 여행 경험을 담은 여행 칼럼니스트 같은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는 여러분들이 만약 암벽 등반 같은 것을 좋아하신다면 실내 암장 같은 것을 퇴직 이후에 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세컨드 옵션을 활용한 진로 전환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한 직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일을 해오신 분들께는 다른 곳으로 시각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 트랙을 돌고 있는 경주마처럼 이렇게 앞만 보면서 계속 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다른 트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조금만 한 발걸음을 옮겨도 다른 트랙으로 진입이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쪽을 쳐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퇴직자분들에게 굉장히 이런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퇴직 이후에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것 외에도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책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세상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후 전환입니다. 교육 후 전환 역시 가장 대중적인 전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자격증 획득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전에 금융권 퇴직자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걸 취득하기도 하셨었죠. 저는 50대 구직자 한 분이 50대까지 거의 무역 활동만 하시다가 60대로 접어드시면서 보일러 관련 기술을 배우시고요. 60대 초반에 보일러 관리자로 취업하시는 것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직업훈련 기관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을 고르기는 그만큼 어려워졌죠. 많은 직업훈련 기관들이 100% 취업을 장담하면서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 취업이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무 관련 직종의 자격증보다는 기술 기능 관련 직종의 자격증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인의 도움을 활용한 전환입니다. 보통 우리는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고객 중에 한 분께서도 군 출신자셨는데요. 안타깝게도 2년 동안 경력 공백을 만드신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분의 기본적 자질을 인정하신 한 지인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요식업체의 관리 담당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알선해 주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재취업도 그렇고요. 창업 쪽에서는 보통 공동창업의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창업에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흔히 퇴직자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돈만